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지난 6일 날 CBS 라디오 김중대 뉴스업에 이탄희 의원이 출연을 했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뉴스업에서 이런 말을 했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이 되었지만 중간에 재판에 개입을 하고 재판의 방향을 틀고 당사자들 피눈물을 나게 한 그런 판사들이 여전히 굉장히 많다. 그 판사들 대부분이 현직에 그대로 남아있거나 또는 돌아가서 그냥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면 뭐 개업을 해서 서초동에서 그 정관 변호사로서 활약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법농단은 아직까지도 바뀐 게 없다는 말을 합니다. 이어 우리나라 사법 신뢰도가 지금의 OECD에서 꼴찌 수준인데, 이 원인은 사법농단 그 자체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법농단에 대한 해결을 여전히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국민들께 줘야 되는 것인데, 문제만 다 드러내놓고 해결을 못하는 것이 사법부 신뢰도에 타격을 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상한 판결이 있더라도 당시에는 청원제도가 없었기도 했지만 국민들이 40만 명씩 청원을 동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는 어려웠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처럼 국민들이 사법부를 전혀 신뢰를 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고, 그렇게 땅에 떨어진 신뢰도와 국민적 분노는 아주 오래부터 불신이 누적되어 온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마지막으로는 가장 큰 일침을 가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 일이 없다라고 비판을 했죠. 이렇듯 이탄희 의원이 말하는 것처럼 사법농단과 사법농단 이후 해결 의지가 없고 되려 이 사법개혁을 오히려 저지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사법부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현재 이와 같은 사법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배심원 재판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러한 의견이 모여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법률신문인 이 로리더에서는요, 판사도 재판 결과에 대해서 국민 배심원 재판을 받게 하자, 이런 대안을 제시한 그 한국입법학회 회장인 정철승 변호사의 사법개혁 아이디어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덧붙여 좀 전달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달을 드리자면요, 정철승 변호사는 판사의 직무 수행인 재판 그 결과에 대해 판사도 재판을 받고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그 절차를 도입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제안을 하면서 이 내용은 무척 예민한 것이지만 누군가는 화두를 먼저 던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의견을 제안한 배경을 말했다라고도 하죠. 사법부의 어떤 본질적 문제는요, 판사들이 재판에 대한 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점인데, 그것은 재판의 독립 그리고 법관의 신분 보장과는 사실 다른 얘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행 헌법에서는 재판은 법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판사의 법적 책임 역시 동료 판사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가재는 가재편이기 때문에 그런 재판의 결과가 온당한 것일 리가 없다라면서 현행법 문제도 함께 지적을 했죠. 그렇게 더더욱 그 헌법 개정 시에는 판사도 자신의 직무 수행, 즉 재판의 결과에 대해 재판을 받고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그러한 절차를 도입해서 판사에 대한 재판은 일반 평범한 그 국민들 중에서 무작위로 배심원을 뽑아서 진행하는 것이 어떨지 싶다면서 그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수처가 판사의 그 범죄 혐의를 수사해서 기소하는 사건도 국민 배심 재판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라면서 사법개혁 아이디어의 하나로 제안을 했죠. 네, 여러분들은 이 국민 배심 재판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국민 배심 재판제도,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 판사도 재판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시스템을 갖췄다라고 한다면요, 작금의 여러 어떤 사태들, 코로나 창궐 시기에 광복절 집회를 허가해주는 결정을 분명 쉽사리 내리지 못했을 것이고, 정경심 교수 재판이 개판이 되어버리는 상황, 윤석열 징계에 대한 효력이 정지되거나 또 과거에는 간첩단 조작 사건들과 같은 사법살인처럼 법과 원칙을 유린당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1980년대 간첩 조작 사건의 1심 재판 판사였던 전 자한당 여상규 의원이 당시의 판결로 한 사람의 삶이 망가졌다라고 책임을 느끼냐, 이런 물음에 웃기고 앉아있네, 이런 대답을 하게 만든 상황이죠. 재판 독립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했던 그 김명수 대법원장, 우리는 더 이상 그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법은 모든 이에게 평등해야 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사법부여야 하는데 지금의 우리나라 사법부는 그러하지 못한 상황이죠. 그리고 자정의 노력도 잘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법부에도 뿌리 내려져 있는 그 깊은 어떤 적폐 기득권들을 뿌리 뽑는 게 여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지금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발 붙일 곳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더 많은 분들에게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